오늘 여러분들이 애석하게도 뭐 수업 준비하고 뭐 해? 2시간 만에 하려고 수업을? 그런 거예요? 비슷한 내용. 뭐 때문에 내 수업이 2시간이 되느냐? 근데 그게 뭐 때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잘 보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굳이 내 수업을 1시간 빼서 여러분들 성적이 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면 1시간 빼는 게 맞긴 맞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역설적인 마음이야.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좀 달달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2시간 만에 하기는 좀 빡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개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전작품 핵심 정리라는 거는 핵심을 다 문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니네 복습 문제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야. 한 번 더 하라고.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과제에서 적으라는 거 다 갖고 오셨죠? 주세요. 큰일 났어요. 왜 자꾸 큰일 나지? 지난번에도 큰일 나지 않았었어? 강호사시사가 아니라 강호사시 가를 배웠어요. 강호사시사랑 강호사시가 같은 작품이에요. 강호사시사는 윤도고 윤선도. 윤선도고 강호 윤선도의 강호사시사가 있다고요? 어부사시사 말하는 거예요? 어부사시사. 그리고 저희가 배워야 했던 게 어부사시가 맹사성.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다른 말로 강호사시가, 그 다음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우리 다 한 거네. 다 했어. 아닌데? 내가 비교했는데? 그래. 근데 뭐 잘못됐다고. 왜? 그러니까 강호사시가 똑같은 거야. 같은 거라고. 그게 맹사성이 쓴 거야. 그렇지 맹사성이 쓴 거죠. 역분으로 끝나고 내 그리고 어부사시사는 40개짜리. 윤선도는 그런 윤선- 거시기를 쓴 적이 없는 거야. 없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랑 만흥이 이번에 특히 만흥은 학교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이 되겠죠. 나 왜 못 받았지? 어? 나는 못 받았지. 아니 만흥은 처음에 니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선생님이 올려주셨잖아. 3개. 면왕정가랑 삼인가랑 만흥을 올려주셨잖아요. 아 맹사성의 어부사시사랑 맹사성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어딨어? 어부사시가. 어? 맹사성의 어부사시가. 아 나 진짜 난 가끔 미안해 웃기려고 하는 거지. 아 우리 이 순수한 녀석 진짜. 맹사성의 어부사시가가 뭐야 도대체? 맹사성 찾아봤어? 맹사성의 아니 쌤이 어부사시가가 뭐 뭐예요? 언급했다니까 수업 도대체 뭐야 맹사성의 어부사시가가? 아니 윤선도 어부사시사를 배우지 말고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부사시 맹사성이랑 윤선도랑 사가 다른 게 뭐예요? 어? 사나 가나 노래사 노래 아니 가짜예요. 한 명이 사를 쓰고 한 명이 가를 쓰는데 가가 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고 사시가라고 더 많이 얘기해. 강호사시가라고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시가인데 사시사라고 표기되는 문헌들도 있어. 근데 보통 대표적으로는 강호사시가라고 얘기해.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나왔고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광원지 어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윤선도가 사를 썼고 그렇지. 맹사성이 사실 가를 쓴 작품이 그래, 있대요. 그렇지. 근데 맞아. 그게 윤선도 게 너무 길어서 40개, 그치? 그래서 그냥 맹사성 걸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하고 우리 그럼 그거 빼면 돼. 그럼 우리 맹사성의 어부사시사 가를 아니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를 했죠. 왜냐면 제가 여기 고전 씨가 거기 제 관련 작품에 바로 맹사성은 어부사시가 없어. 강호사시가 예, 그 맨 앞에다 깔아놨잖아. 그러니까 강호사시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도 이제 연시조 중에서 시조 중에 강호가도 효시야. 이거예요? 맹사성 강호. 그러니까 이제 윤선도가 강성 사를 쓴 아니 적이 어부사시사를 썼다는 거지. 아니 윤선도는. 쌤 아니야 그냥 어부랑 아니 너가 인터넷에서 찾아봐. 내가 그래서 내가 망했다. 자 일단 아니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있어. 강호 가도의 효시라고 불린 작품이 이제 가사에도 있고 시조에도 있어. 그 시조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사라고 표기한 문헌들도 있어서 그냥 섞어 쓰지만 대표 명칭은 강호 사시가야. 그리고 가사 중에서 이제 정극인의 상초곡이 있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인 텍스트로 배운 작품은
우리가 메인 텍스트로 배운 작품은 강호과도 중에 뭐냐? 성순의 면함정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관련 작품으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니네가 나한테 그냥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종문학의 1인자가 윤선도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지? 되게 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라 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작품을 많이 남긴 이유는 뭐야? 유배를 많이 다녀서 그래, 유배를. 자, 그래갖고 윤선도에 만흥은 학교 선생님 주셨다. 만흥은 줬어요. 프린터가 당연히 써먹겠지. 이거네 그거? 쌤 근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선도, 잠깐 좀만 더. 윤선도 대표작이 정말 길어요. 어부사시사라고. 이게 만흥은 전체 육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체 육수 중에 니네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겠냐? 맨 마지막에 육수겠지. 그 육수에 뭐가 있어 얘들아? 어떤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 어차피 메인 텍스트는 뭐냐면 얘들아, 성수의 면함정 이거랑 얘가 비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만흥에서 이제 소부허유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만흥에서. 그치? 얘 고사 활용하는 게 면함정가도 있잖아. 이태백이라던가 희화 같은 거. 알겠니? 다 문제로 내놨어 지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육수에서 뭐 임금님을 언급하고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그 임금을 언급했다는 것에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는 거잖아. 그게 이 면함정가의 맨 마지막 구절과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 다음 이제 어부사시사는 이거는 춘하추동 각 10수로, 그러니까 총 몇 수라면 40수야. 아주 방대한 분량의 연시조예요. 근데 봐, 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 왜냐 봐봐. 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나올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디테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뻔했네. 이 송순이랑 정국인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송순과 정국인은 사제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이거에 영향을 받았고, 이게 효시라면 송수의 면함정가는 강호과도로부터 뭐 있다고 그래? 확립했다라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고, 나중에 송순의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 그 사람. 누구야? 정철이지. 정철. 정철이 어떤 성산별국에 영향을 주었다가 이게 문학사적 의의잖아. 학교에서는 얘기한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비교가 들어가고, 비교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 역시 문제화했습니다. 여기다 봐봐. 사실 얘도 비교할 수 있지. 얘도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니까? 똑같은 단어 역군이라는 단어로 끝나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니네 면함정가의 시상정가의 큰 특징이 뭐냐 얘들아? 계절의 변화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준 시와 같은 거를 그냥 물어볼 수 있지만 다른 작품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얘 자칫만 봐. 얘를 통해서 물어보는 건 너무 쉬워. 왜 그럴까? 이건 초장에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계절감과 관련된 시어를 찾는 걸 어부사시사를 많이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어부사시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계절의 변화와 관련 지어가지고. 얘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니까. 물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되지만 어부사시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특히 초장과 중장 사이의 영구가 뭐라 그랬냐 얘들아? 춘왕부터 귀왕이라고 했었지. 그치? 뭐 그거에 따른 시상전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좀 대응될 건데 어쨌든 지금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교수님이. 그치? 너 들어봤냐 소리? 다 들었어? 네, 맹사성이 어부사시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학교 선생님 실수한 거야. 아니 쌤 진짜. 아니, 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실수하신 거야. 아 괜찮아요 그러면? 강호사시가를 말하다가 어부사시가라고 이제 그냥 하면 헛나온 거야. 헛나온 거야 그냥. 근데 왜 또 굳이 윤선도가 길어서 어쩌고 그 윤선배 어부사시사가 길다는 거지 40수니까. 이걸 니네 보면 너무 학습 부담이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부사시사 준 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그걸 만든 어떤 그 자료들의 주체들마다 다 다르게 편집했지. 물론 되게 유명하니까 추나 추도에서 각각 되게 유명한 애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이건 교과서마다 편집하기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안 쓰겠다는 얘기고, 근데 나는 여기서 오늘 내가 니네한테 수업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던 게 뭐냐면, 니네가 여기다 나에게 플러스로 알려준 작품이 2개가 더 있지. 2개가 더 있었던 게 뭐였냐? 그 이황의 도산시비곡. 이황의 도산시비곡이랑 또 이황 있으면 또 누구 나와야 돼? 이의 고산 구국가도 니들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니들이 나한테 필기를 적어준 거, 이거 니네 나한테 줬잖아. 여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국어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면항정에서 길이야 전하리라 또 길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얘들 뭔가 좀 알리고 싶잖아. 벽파에 꽂힐 때요. 뭐 그 정도 하나야 진짜. 그거 하나. 그거 외에는 뭐 특히 도산식욕도 언급이 된다면 이건 전 육수에 언제 파트가 언급되지? 후육수의 언학 파트는 아닐 거야. 그게 강화도랑 관련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연결점이 뚜렷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영상으로 본 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문제 만들 거야. 얘네 다음 주 월요일날 선생님랑 같이 직접 뭐 처음이다. 지난번에 똑같아. S&T 거기 1층 강의실에서 1층에 그때 1강의실이야. 알니? 1강의실. 원래 강의실 되게 거지 같은 거 배정하려고 해서 어제 선생님 가서 막 뺑깡을 부렸어요. 그게 좀 큰데요? 아니 큰 데는 아니에요. 그 1강의실 작잖아. 아. 니네 했던데. 아 저번에 했던데요? 예. 뭐 애들도 몇 명 없는데 뭘 큰 데서 하겠어요. 어쨌거나 뭐 어찌 됐건 간에 예? 하여튼 거기서 합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 거니까 문제와 관련된 모티프들 니네가 나한테 주면 다 반영해 줄게. 알니? 지금 니네 그거 민들레꽃. 응? 민들레꽃? 그걸 계속 말했어. 그 3인국에서 내가 분신이 되잖아요. 분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들레꽃에서는 그 상대방이 분신이 돼서 나한테 뭔가 그런 내용이 누구의 민들레꽃이? 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여기다가 다 모았거든요. 이거 진짜 잘 모을 수 있는 논문을 다 모았거든요. 이거를 찍으시면 돼요. 잠깐만 이거 내가 복사를 해서 쓰실 수 있어요. 아니야. 근데 조시훈의 조준 저기 졸라 썼어요. 유명하지. 그치 그것도 적어놨지. 조준 졸라 유명하지. 네. 약간 그게 있어. 뭐랄까 모르겠어.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게 아직까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야 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투머치한 걸 되게 싫어해. 그냥 알면 안 틀리는 거야. 근데 뭐 모르니까 이것저것 정보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는 건 내가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야지 니네가 문제 나왔을 때 안 헷갈려. 당연히 선지는 헷갈리고 꾸준도 아니야. 근데 니네가 그냥 확인만 해놓은 상태라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니네가 지금 제가 어쨌든 지금 표본이 적잖아. 학습자들의 표본이 적어서 또 여러분들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되게 좀 방대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 많이 안 쓰고 성적 잘 나오는 걸 좋아해요. 뭐 내 자체가 그렇게 필기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할 때.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는데 얘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니네 둘의 필기를 비교해봤는데 유진이가 어떤 거 이렇게 당당한 어조라고 써놨어요. 내가 뭐가 무슨 시였는데 뭐가 당당하대. 그래서 내가 알기로 당당한 어조라는 건 없어요. 담당. 그렇지. 근데 제가 원래 이응 미음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엄마도 뭐라 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쓰고. 아니 그래서 뭐 어디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당했는데 그렇지 제가 나름대로 보고 이제 어떤 맥락을 이해하니까 담당이었구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소한 거였는데 딱 잘하잖아. 한번 잘 썼잖아. 난 잘 썼으니까 정보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니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또 지금 또 찝찝한 게 이따 수업하면서도 얘기할 텐데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 그거 미련? 아니 그건 이제 헷갈릴 거 없지. 미련이 그러니까 미련이 있다고 해도 그게 속세서 벼슬 하겠다는 미련은 아니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미련은 맞아 숙제에 대한 미련. 임금 언급하면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웃긴 말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 맞다고 생각하고 한 선생님 수업 중에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도 얘기해줄게. 근데 이상해도 그냥 넘어가야 돼. 이상해도 학교에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게 이제 예를 들어 박동수 선생님도 니네한테 그거 서론 말씀하시는. 그치 서론이죠. 나도 말했어. 수정했냐? 아니요 그거 맞대요. 그 서론이 긍정이래? 부정적인 견해가 소수의 비율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니네한테 마음할 때 다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니네한테 그게 궁금했던 거니까 이 우리 박동수 선생님 마더텅을 안 쓰셨어요? 썼어요. 이거 자화상 마더텅으로 했어? 네. 근데 마더텅 뒤에 해설 보면 서론이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지가 소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예, 그래요. 맞다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쪽팔린 거를 수정을 안 한 게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들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려는 게 있었는데 뭐해서 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근데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눈이 완전히 부정적인 시였는데 뭐 하여튼
그래 그거 내가 또 너네한테 물어보려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어쨌건 니네가 준 정보와 관련해갖고 중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 이제 뭐 필기 같은 거 적어주신 거 있잖아 뭐 그거와 관련된 중요 내용 그 다음에 아주 객관적으로 니네 선생님도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일반적인 거 내가 뭐 특이한 중요 내용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인 중요 내용을 다 문제화했습니다. 핵심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준 것보다는 니네가 보고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지웠는데 그냥 어떤 정보 학교 선생님이 주신 어떤 학습 정보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이잖아. 어차피 여러분들 중간고사 쉬웠어. 기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어. 기말도 쉬울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퐁당퐁당해서 뭐 쉽게 내면 그 다음에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또 문학이 어려워야 얼마나 어려울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서답형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고 객관식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답형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뭐 서논술형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절대 뭐 한 문장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뭐 단어를 적거나 그럼 이제 객관식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객관식은 정말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 그럼 현지들이 아는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마무리하는 최종적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해야 되겠지?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저 일단 이거 갖고 있다가 쉬는 시간. 보면서 할 거 아니야. 지금 문제 풀 건데 뭘 보면서 보려고? 아 그래도 같이 있어요. 막. 그런 유약한 마음 상태를 보여야 돼. 그냥 항상 이제 1대1이다. 아무것도 없다. 나와 문제밖에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문제를 와서 당당하게 우리가 내 문제에 맞서야 돼. 자, 그 여러분들 제가 핵심 정리라고 드린 거 그거 시간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1번의 송수 면함정답 한번 풀어보세요. 아 반영 안 해주셨어요. 뭘? 이렇게 줄. 뭐 줄을 다 뭉쳐버리는 거? 그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문제 주시죠. 아니 근데 네. 아니, 안 그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자체는 니네 학교 선생님 주신 거에 맞춘 거야. 아니 맞아요. 니네 학교 내가 처음에 니네한테 줬던 거 있잖아. 파격이 좀 파격 부분이 이상하지. 네. 이상한 거 그거 다 수정했어요 여기다. 수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도 안 끊어준다는 얘기? 네. 그냥 아니 이게 안 끊어주는 게 아니라 다 붙인다는 거 아니야? 네. 다 붙였잖아. 그래서 그 여기 뒤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준다고? 그 문학 작품처럼 슬래시도 없이 계속 이렇게 쭈루루루.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저희 그래서 위치를 이제 외운다고 한국어는 헷갈리게 하겠다. 아니 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정도 찾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뭘? 아니 근데 그 본사 서문을 본사 일을 시작하는 시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와 그게 무슨 개똥 같은 문제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 근데 3인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싹 다. 3인국도요? 둘 다. 그렇게 그래봐야 뭐 이 선생님 두 개만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하여튼 하동서 풀어봐. 네. 니네 앞에 선생님 해준 거에 맞추긴 했어 문제는요. 그리고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상한 게 있어. 3분이야 빨리 풀어. 오늘 이거 19개더라고요 총 얘네께.
근거가 되는 시어가 음.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문제를 낼 때 그렇지. 아니 근거가 되는 시어를 쓰라고 하면 다 써야겠지. 자 2번과 3번은 다 쓰세요. 대상을 쓰라는 거죠. 그렇지. 그 시어 대상. 그러니까 2번에는 사실 근거가 되는 게 4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그 다 합치면 9개. 그치 9개가 나와야 되겠지. 아, 문제도 근데 이거 사실 거의 외운 상태여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필기하긴 했다. 한심하지. 아니 진짜 훌륭해서 넌 진짜 성공할 거야 이제. 야나 저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 보면 되게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니라 선생님 싱크를 높여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예. 두 번이나 다시 듣고 그러는데 아 제가 이거를 진짜 다 반영해서 예. 컴퓨터하지 못하다고 뭐라 하시고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예. 그럼 3분 지났거든요. 2분만 더 줄 테니까 2분 안에 마무리해. 아니 다 못 썼어요?
이게 조금 이제 작품을 예시로 든 건 좀 거칠게 들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는 좀 많은 부분이 나오겠지. 배웠다는 전제하에 이만큼만 제시한 겁니다. 다 했어? 네. 오케이. 네. 이게 자 뒤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도 사실 답이 있는데 왔다 갔다 불편하면 이걸로 보고 이게 편하지. 답만 또 따로 하나 줄 걸 그랬나? 그거랑 쭉 맞춰보세요. 쌤, 어. 네, 정서가 갈등도 정서예요. 갈등도 당연히 정서로 볼 수 있죠. 내적 갈등도요.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화자의 정서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면허전가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데 뭘 말하는 거죠? 있어? 이게 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 선생님? 여군은이 내적 갈등. 뭐 내가 자연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 뭐 속세에 대한 미련 관련해갖고 뭐 이런 거? 쌤이 그냥 거의 갈등이 드러나다 했으니까. 진짜 아니 오케이 알겠어. 예 근데 뭐 예 그럼 문제 하는 거 우선 제가 이제 풀라고 했던 이제 문제의 어떤 답을 맞춰보시고 그냥 그렇게 안 쓸게요. 어디에다가요? 여기. 5번? 네. 5번 문제? 아니 적어. 왜 안 적어? 적어. 아니 적으면 되지. 뭐 적어도 돼. 네가 그 학교에서 갖춰주고 적으시면 돼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좀 이상한 거 있어요? 계절의 흐름이라 쓰면 안 되죠. 계절의 변화라.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맞고요.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게 봄, 여름 정도도 계절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계절의 변화 아니면 뭐 사계절의 변화, 뭐 사계절에 따라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정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좀 이제 그 이상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줬던 것 중에 이상했던 게 뭐냐면 4번이에요. 파격적인 음보율을 통해서 화자의 흥을 보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들아 너네 오르며 내리거니 장궁에 떠나가니 강화로 건너가니 이거의 주체는 뭐예요? 이거의 주체는 뭐야? 잠시만요. 어디요? 오르거니 내려가니. 이건 뭐예요? 이 주체가 오르며 나리거니 얘가 어디를 오르내리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산이죠. 산람이죠. 그치? 산을 오르니까 산람이 뭐죠? 산에는 아디라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저 이거 질문을 감사합니다. 왜? 뭘 어떻게 해요? 이거 주체가. 그러니까 이게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오르며 내리거니 장고에 떠나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이게 산람이 그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화자의 흠치겠어요? 이거 화면 표시가 나왔어요. 이거? 네가 이렇게 필기해줬어. 파격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에다 우선 그거 4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근데 나는 그 얘기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적어준 게 네가 이제 필기를 이렇게 줬다면 유군보의 파격을 통해서 화자의 흥치를 드러낸다. 이런 말은 면함정가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거 내가 학교생 수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 주려고 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시험으로 나올 것 같냐면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유군보 파격 화자의 흠치라는 말은 보통 뭐에 대한 해설이냐면 칠판 봐봐. 정극인의 상충곡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 드린 자료도 명시가 돼 있었고요. 예전에 니네 학교 내신에서도 이게 나온 적 있어. 아주 옛날 내신에 뭐 14, 15년이면 니네 그때 몇 살이었지? 애기였나? 2학년. 귀였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니네 학교 내신에서도 상충곡에서 이게 나온 적 있거든요. 에다 상충곡에서 유군보 파격의 화자의 흥치가 들어간 게 대충 이런 구절이야. 뭐였더라? 살림의 문새는 춘기를 못 내겨 쌤이 뭐 시적인 부분이라고 하시는 아양을 떠는구나?
뭐 대충 이런 게 있어. 살림에 오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아양을 떠는구나. 아, 아양을 떠게 뭐 교태로. 그러니까 교태로 한다는 게 아양을 떤다고. 그런데 교태로. 거의 어문학 가면서 책방 봐. 뭐 교태 겨워 하는구나. 뭐 요 정도 이제 구절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사는 적용시고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야.